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딱 씁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캐비넷 리스트, 캐비넷.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면은 줄줄이 다 저기 선관위에다가 고발할 겁니다. 거기다가 저기 뭐야 자기 편 아닌 편 이번에 자기 편들이 몇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그 캐비넷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보다도 네. 오히려 저 민주진보 쪽에보다도 자기네 쪽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많이 캐비넷이 필요할 거예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100석이든 저는 여러분들 또 뭐 꼭 200석 이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선거 민심에서는 110에서 120석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흔들려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 흔들리는 거 보셨죠? 네. 최근에 봤잖아. 대통령 홍보 영상 음. 올리라고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가 하는데? 네. 그거 하다가 우리 걸리면 어떡할 건데? 이러잖아요. 지금 법원이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다음에 검찰이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더군다나 저 200석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특검을 다 할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를 다스리는 거 저기를 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걱정도 들죠. 충돌을.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한 가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그동안 뭐 충돌 거기다 네. 어저께 뭐 윤영석 후보가 뭐, 지나가면서 맞아요. 뭐 아우 뭐 어떻게 대통령한테 전직 대통령한테 그런 막말을 이거는 진짜 아니 제가 요거는 좀 별도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네. 이거 뭐냐면은 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증오와 네. 혐오와 네. 폭력적인 성향 이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도망도 못 간다는 거 알거든. 한동훈 특검법도 꼭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거든. 조국 혁신당 그러니까 1호법만 있어. 차라리 자기도 이걸 먹어서 네. 여기 당권 먹어가지고 차라리 당권 먹어서 당의 보호를 받자. 그래가지고 같이 다시 삼각 연대를 짜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나의 삼각 연대를 짜서 차라리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지금 시나리오도 가동이 되고 있어요. 물론 당권을 따로 또 가지려고 하는 뭐 네.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뭐 유승민이나 뭐 음.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쪽으로 간다면 그건 자연적인 거고 네. 아마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 또 다른 동맹에 아주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에 폭력적인 왜냐하면 이거 보면은 조국 대표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질투에서 나온 게 많아요. 아니면 열등감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개폼을 잡는다라든가 이거 그런 거는 뭐냐면 그 동년배께 뭐 잘한 뭐 이러면서 내가 더 멋있어 막 이러는 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증오와 혐오의 언어를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라는 거로 해가지고 계속 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네. 끊임없이 증오와 혐오의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게 어저께 윤영석 제가 깜짝 놀란 게 자기네들은 그런 말을 평소에 막 쓰고 있는 거야. 저쪽에서 대거리 하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그런 폭력성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의 마지막에는 제발 좀 다들 좀 이렇게 앉히시고 뭐 저 이천수 후원회장이 뭐라고 싸움을 걸든 뭐라고 하든 뭐 저쪽에서는 부산에서는 수영에서는 장해찬 후보가 와가지고 뭐 그거 다 그 뭡니까 뭐 하나 꼬투라기 잡아가지고 뭐 하나 해가지고 시인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장만은 그게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자. 근데 다행히 오늘까지 이제 오늘 저녁까지 괜찮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선거 후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의정 갈등뿐입니까? 또 뭐 뭐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의정 갈등은 아마 더 가지는 못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갈등을 폭력의 상태로 유발해서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은 이 정통성이 없는 정부 그다음에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부, 그 다음에 앞으로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 그 다음에 감출 게 많은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이 될 때 할 수 있는 예. 그 여러 가지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요. 많이 그런 걱정이 부분들이 되죠. 걱정된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투비던 리스트가 그럼요. 있기 때문에 그럼 불안감은 없다. 이렇게 특검법 걱정은 1. 되죠. 1. 근데 그다음. 저는 뭐 여하튼 간에 제일 먼저 예, 예. 최수근 상병 거예요. 최수근 저는. 상병권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저기 국정농단, 저기 국기문란에 관련된 예, 것도 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당연히 4월 달부터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특검이 최소한 5개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수근 상병, 그 다음에 김건희. 김건희 특검법. 저기 뭐 김건희 특검법은 다 뭉쳐가지고 하나.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법. 대장동. 그다음에 저기 대장동 네,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네, 그다음에 맞아요. 저런 양평도 고속도로.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그럼요. 아니면 김건희에 다 묶어가지고 그래도 되죠. 뇌물하고 다 네, 묶어가지고 명품백 양평까지 수수 해가지고. 5억까지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해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특검이 몇 개가 진행이 되잖아요. 예. 꼼짝 못해요. 자기네들이 했던 거 다 그럴 때는 언론들도 예. 솔직히 뭐 어저께 저 매불쇼에 나오신 김갑 선생님이 또 하나 얘기하신 게 이 기회주의적 언론, 기회주의적 평론가를 실명 비판까지 하셨어요. 재밌어요. 보세요. 저는 고발 안 당할 거예요. 안 당할래요. 거기서 다 실명으로까지 이렇게 저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속성들을 그동안 특히 이게 선거 국면에서 지난 몇 달 동안 표출해 왔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민낯 또 보시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의 민낯이 아주 낱낱이 이제는 벗겨지고 그게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 더 심한 조임이 들어올 겁니다. 선방위에서 그럴 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끝나지만 예, 방통위 방심위. 방심위에서 예, 들어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MBC 또 저기 8월 달에 다 저거 하고 방문진 뭐 이사진이 다 방문 바뀌어요. 이사진 다 예, 바뀌고 이렇게 그러면 하고 이제 사장을 해임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참 그러면 또 끝까지 간다지 뭐. 그러면 리스트 또 만들 거야. 또 투비던. 투비단 리스트 만들 거야. 그러면 또 안심이 돼. 불안하다가 안심이 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냥 김진애 의원님은 투비던 리스트만 만들면 되는 거죠. 리스트만 만들겠대. 그거 만들면 된다. 요거는 누구한테 시키지? 네, 요거 그렇게 하면 요거는 저거. 저거. 요거는 이재명은 조금 아끼고. 예. 요건 누구? 박찬대. 박찬대. 요거 만들면 안심이 이제. 요거는 그다음부터는 안심이 김영민. 돼. 네. 요거는 김민석한테 전화 걸면 정청래. 되겠다. 네. 그럼 안심이 되시는 거죠. 그럼 안심이 되는 집안에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서 일하실 때도 집에서 이것도, 저는 투비던 리스트, 투비디 리스트를 국회의원 할 때도 써요. 투두 리스트를. 국회의원 할 때도 우리 딱 이게 세 개가 파일이 있어요. 네. 제 위원회 네. 투비디 다 던거 던 던. 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서 세 개 딱 있어서 이제 공포의 리스트죠. 근데 공포의 리스트. 근데 그렇게 빨리빨리 해놔야 그렇죠. 그래야지 제가 머릿속에서 지우고 또 그렇죠, 새로운 걸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거든. 근데 제가 보니까 요새 네. 이재명 대표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이재명 네. 대표님이 아마 이재명 대표님 보좌진하고 하겠지만 지금 박빙. 차박빙 리스트 다 해가지고 네. 아침에 세 표가 필요합니다. 네. 전화 걸어 주십시오. 네. 해가지고 쫙 올리시고 올리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체계적으로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정말 이번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노닥거려도 되는 거. 아, 우리가 그럼요. 항상 노닥거렸는데 뭐 항상 노닥거렸는데 오늘의 방송은 네. 투표에 적극 참여해라. 이게 제일 투표에 적극 중요해요. 참여합니다. 그게 제일 여러분 투표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혁명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하셨고요. 예. 뭐 이거는 알겠고 여러분 이제 투표해가지고 이기고 나면 얼마나 좋을지에 그럼요. 대해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번에 오늘 아침에는 또 우리 남편하고 아침 예. 먹으면서 그거 했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요번에 이기고 나면은 누가 제일 빅 히어로가 될까? 제일 빅 히어로가 될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유삼룡이지 뭐. 이번에 나경원 대표 이그러시는 거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7번을 오는 거야 또? 이재명 대표 자꾸 방문하니까. 7번을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봤어요. 왜 이렇게 가시나? 이렇게 붙는 것도 있지만은 네. 이거 1호 영입이라는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나경원 사실 그쪽에 많은 경우에 그 딴 사람들을 했잖아요. 전현희 그랬었죠. 후보라든가 좀 인지도가 높은 분들. 인지도가 높은 분들로 해가지고 하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하신 게 마지막에 머리를 짜내신 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모험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정치 아니가 신인이잖아요. 완전히 신인을 가지고 이걸 해본다라고 하는 그거를 뭐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친일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다가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이거는 순전히 제 뇌피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지 마십시오.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네. 사람마다 자기가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권성동 같은 사람을 싫어할 거야. 어떤 사람은 권영세 같은 사람을 싫어할 거야. 어떤 사람은 박덕풍미 같은 사람을 너무너무 싫다. 어떤 사람은 조경태 같은 사람 싫다. 어떤 사람은 이뇨한 같은 사람 싫다.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나경원 스타일의 사람을 이런 사람이 굉장히 안 좋다. 왜냐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안 좋아할 사람으로 봐요. 그건 뭐냐면 기득권, 엘리트. 거기다가 항상 자기 주변에 보호막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겁먹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귀족인 척하는 사람. 깔아보는 사람. 룩다운. 룩다운. 항상 룩다운은 하는. 뭐 한동훈 과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더 귀족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이 스스로 귀족인 양 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깡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제가 나경원을 한번 용서해 주려고 그랬었거든요. 언제냐? 문제. 지난번에 저 당대표 나오려고 그럴 때 저출산 그거 위원장. 그거 했을 때 나 저기서 윤석열 밟고서 저기서 나오면 나 용서해 주려고 근데 안 그러는데 나왔잖아요. 못 나오잖아. 그렇죠. 못 나온다는 건 뭐가 덕골이 잡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기회주의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이러다 이거 다 제 뇌피셜입니다. 개인 의견.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거를 이기고 싶다. 저도 이기고 싶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령 윤희숙 같은 양반은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악성은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저거 하지 악성. 근데 저는 나경원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저기 하는 거에 상당히 안 좋은 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나도 저 구소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할 걸 구소할 거니까 다 퍼블릭 오피니언이니까요. 저를 가지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마 굉장히 커서 그래서 만약 유삼영 후보가 된다면 1호가 될 테고요. 저는 2호를 꼽는다 그러면은 방방 뛰는 전운수. 전운수 맞아요. 왜냐면 험지에서 열심히 해요, 완전히 진짜. 저는 정말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정말 방방 뛰고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기분이 좋았던 건 제가 정말 기분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전운수 그다음 세 번째로 꼽을 사람이 이재성이에요. 부산의 이재성. 조경태 물론 그 외의 사람도 있지만 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전운수도 왜냐면 전운수 영입 인재예요. 자기가 나가겠다 그래. 그다음에 이재성 지난번에 지난주 일요일 날 저기 나왔어요. 사장 남천동에 나왔죠. 그날은 이제 6명의 부산 후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양반이 왜 최근에 통계 학과 나와가지고 수학 문제를 길에서 풀어가지고 막 떴다 그러잖아요. 조경태가 또 이과야. 근데 이제 뭐 잽도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나와서 저기 하는 게 어쩌다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이 양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저 여기 그냥 깨지려고 나왔습니다. 영입 2호예요. 그냥 깨지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됩니다. 너무나 유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나중에 이제 선거 다 끝나고 나면 한번 저기 칭송을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번에 영입 인재가 다 들어왔을 때 다들 그 얘기들 했어요. 좋다. 뭐 저기는 너무 네임드가 없다. 너무 스타급이 없다. 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뭐 김남근 변호사 정도? 근데 김남근 변호사도 우리끼리는 알지 대중적인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려진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저기 안 가고 비례 안 가고 지역구 간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난 속으로 쟤네들이 미쳤나. 그래서 그랬는데 가가지고 그렇게 잘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뭐냐면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비례로 왜냐면 비례로 다 네임드니까 비례로 나가라지만 저 지역구 나갔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깨졌어요. 깨지고 나니까 정말 그러니까 지역구를 뛰어보고 지역을 뛰어보니까 정치를 온몸으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가는 겁니다. 그 내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뛸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걸 보는 눈이 있다. 근데 거기에까지 이기기까지 하면은 완전히 히어로들이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우리가 남편하고 제가 요새 남편하고 해서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아시겠죠? 요새 막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 아침 먹을 때마다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요새 얘기합니다. 어머 김성회는 야 어디에 저기도 못 붙이겠다. 사실 김성회가 고향 어딘가요? 가배. 심상정을 꼽는다 그러면은 세대 교체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조명을 받을 만한 건데 잽도 안 되는 거야. 잽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요새 막 새롭게 뜨는 사람들 막 이 사람들을 막 정말 놀라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바람이 받쳐주고 이러니까 더 신나게 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정치는 그런 열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심원이 되면은 우리의 사회의 정의와 불의를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런 열정으로 세상을 제가 항상 제가 정치를 정의하 제가 21대 국회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KBS에서 정치를 말한다라고 하는 이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에 하나 와서 정치를 정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제가 정치란 변화에 대한 희망입니다. 변화에 대한 희망이다. 정치만이 변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딴 것들 뭐 돈을 벌거나 그것도 조그만 변화는 하죠. 그렇지만 진짜 변화는 오직 정치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선거고 여러분의 투표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는 변화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할 때만 여러분이 투표를 안 하시면 바로 여러분이 걸 수 있는 희망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희망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남편분은 김 의원님의 진주 출신인데 성향은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어렸을 때 와서 살아서 저기 하는데 남편이야 이제 진보적인 사람이 되지요. 더군다나 이제 그 연배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데 문제는 부모님이지. 부모님의 저거 하면은 그러니까 뭐 딴 때는 그러니까 뭐 웬만큼 저기 하다가 이제 한마디에 어저께 저기도 한마디로 어저께 김갑 선생님도 얘기하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그 위대한 양반, 그 공부한 양반, 그 사람을 그 법정에서 그 제도권의 법정, 언론의 법정에서 뭐라 그랬냐? 발갱이. 한마디로 다 그냥 만들어 버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말 하시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시부모님이 하다가 그 한마디 하면은 그냥 우리는 또 당분간 뭐 며칠 동안 얘기 안 하는 당분간 안 가. 당분간 말을 안 하시고 당분간 안 가. 시댁에 안 가. 그러고 와가지고 둘이서 막 아니 왜냐하면 딴 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게요 정말 제가 나쁜 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 정말 지금도 개 쓰레기 이런 말 한마디 하잖아요. 이게 정말 혐오 중에 나쁜 게 하나가 뭐냐면요. 딴 거 아니에요. 다 뭐 얘기하고 그래 김대중에 대해서도 뭐 이것도 이렇고 뭐 또 하고 이러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딱 가가지고 그 한마디로 여태까지에 있던
모든 거를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증오와 혐오를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30년 이상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일배가 나쁜 게 바로 그런 것들이고 지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에 그런 문화에 저기 그런 문화에 쓸려 가시면 안 됩니다. 윤영석 후보, 아이고 석고대죄 해야지. 어디에 그런 말을 하냐고. 왜냐하면 막 정말 우리가 속마음에 품는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고운 말, 바른 말 써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도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권력이면서 그걸 가지고 휘두르는 언어의 폭력은 정말 나쁜 겁니다.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맛을 왜냐면 그게 맛있거든. 거기에 홀리면 셀카보다 더 홀리거든. 그렇게 될까봐 걱정해요. 걱정이다. 걱정이야 정말.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네네. 많이 들어왔습니까? 여기도 한 1,000명 들어오셨네. 저희는 3,500명. 네네. 이제 싹 나누시네. 네, 좋습니다. 우리 저기 김진애 TV도 많이 들어와 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은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김진애 TV도 활성화시키고요. 제가 또 새로운 채널도 개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 왜냐면 여태까지는 제가 총선에 나가는 오직 총선에 모든 거를 쏟아넣는 거에서 제가 뭐 나서서 누구 뭐 이목을 끄는 거나 이런 거 안 하려고 많이 했는데 이제 저도 좀 이목을 끌어보려고. 이목을 끄시려고. 아니 그래도 오마이 TV에는 계속 오셔야 되잖아요. 몰라요. 화요일마다. 몰라. 몰라. 정말 화요일마다 저는 뭐냐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하여튼 저기 하여튼 시사 얘기하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너무 그런데 이제 저기는 봐야죠. 저기 봐서 하여튼간에 미션들 잘 안 하면 또 회초리 들고 나타나야지. 투두리스트. 그렇게 해가지고 변함없이 이제 점심시간마다 화요일 점심시간마다 김진애 의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래요? 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세요. 거짓말. 진짜네. 여러분 여기다 올려주세요. 김진애 TV야 오마이 TV에 기다리고 있다고. 네. 그리고 기다려요. 오늘 저녁 7시에 용산에 용산역. 가시면은 서울의 후보들 다 보실 수 있을 거고 뭐 그리고 저는 항상 그걸 권해. 현장에 가서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꼭 가십시오. 내일은 6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 그리고 뭐 오늘 울분을 토하셨던 이재명 대표의 그 메시지도 다시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표 더 만드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부 다 김진애 기다려요. 기다려요. 보세요. 김진애 기다려. 육회 삼켜도 기다려. 몇 개 없네 뭐.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계속 올라올 겁니다. 몰라. 기다려가. 이가을님도 김진애 의원님 너무 좋아요. 좀 올리시잖아요 지금. 몰라. 뭘? 아직 멀었어. 계속 올라올 겁니다. 아마 끝나고 나서도 확인해 주시고 자 오늘도 김진애 우리 킹진애 의원님과 함께 시원하게 내일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투표의 가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실수 실언들 막말들 얘기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일은 역사의 날입니다. 내일은 역사의 날이다. 투표 혁명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시민 재판정이 열리는 날입니다. 투표로 여러분이 변화의 희망을 만드십시오. 투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진애 의원님과 오늘 시간 마쳐서 다음 주 화요일에 11시 5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꼭 투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 꼭 해주시고요. 뭐 사전 투표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본 투표에 하려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시간 내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나라를 세우고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